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5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5절 수업은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었죠. 뭐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수십 년 전에는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만 배웠던 게 아니고 컬럼 오퍼레이션도 배워서 로우 오퍼레이션하고 컬럼 오퍼레이션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를 다 풀면은 다 틀렸다. 뭐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헷갈려서 많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컬럼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벡터는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근데 사실은 말이야 로우 오퍼레이션이랑 컬럼 오퍼레이션이랑 사실 똑같은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컬럼 오퍼레이션은 하는 거는 가르치지 않고 이제 똑같은 것만 보이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로우 오퍼레이션하고 컬럼 오퍼레이션은 사실은 로우 벡터하고 컬럼 벡터는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만큼 쉬운 내용은 아니겠죠.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마치 이제 미분학과 적분학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컬럼 벡터하고 로우 벡터가 사실은 비슷한 것이다. 사실은 어떤 개념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정말 가볍게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디멘전 시오리라는 걸 했는데 디멘전 시오리는 7.4절은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 산수만 할 수 있으면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가 되려면 1에게는 3이 더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멘전 시오리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사실은 랭크하고 널리티 즉 로우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바치고 있는 솔루션 스페이스의 벡터의 개수가 사실은 예전에 9월 달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이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프리 베리어블을 통해서 사실은 얘네들의 모자란 부분을 서로 서로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는 보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디멘전 시오리라는 거는 우리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었을 때 행은 m개가 있는데 이 m개가 사실은 다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오퍼레이션은 행 오퍼레이션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행 오퍼레이션을 할 때도 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m개의 행이 사실은 진짜 m개가 있니?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원래 행이 4개였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2개밖에 없어. 이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이 어느 동네에 있느냐는 거는 행의 어떤 컴포넌트의 개수가 행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행의 컴포넌트의 개수는 사실은 열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원래 있으려면 풀 공간은 어디냐면 Rn이라는 공간에 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시작은 n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줄여 나가면은 이제 몇 개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그 줄어든 m개가 되기 위한 줄어든 개수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책임을 지면서 그 프리 베리어블은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벡터 앞에 붙는 그런 미지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랭크하고 널리티는 합하면 n이 된다. 이것이 이제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었을 때요. 그래서 랭크하고 널리티는 합하면 n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디멘전 시오리고요. 이제 이 디멘전 시오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넌 스퀘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사실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합해가지고 전체 차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n에서 W라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었을 때 그 W라는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합하면 당연히 n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니파잉 시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오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랭크라는 게 뭐냐면 행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행은 n 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이 n 개로 시작하는데 그 행렬이 인버터블 하려면 그 행은 없어지면 안 돼. 따라서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그 행렬 A의 랭크는 n 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디멘전 시어리에 의하면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이꼴 n이 돼야 되기 때문에 랭크가 n이면은 널리티는 자동으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니파잉 시어리에 랭크와 널리티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하고 맨날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하이퍼플레인은 n차원 공간에서 그 n개가 있는 컴포넌트를 전부 이용한 한 개의 그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식 하나가 등장을 하면 어때요? 디멘전이 한 개 줄어들잖아요. n-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은 n-1 차원을 갖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그 랭크원 매트릭스부터는 우리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시험 범위도 아니고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중요하다는 랭크 시오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이 랭크 시오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조금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되면 항상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저는 수학과 출신으로서 우리가 엄밀한 증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관적인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일단 이 수업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공대 수업도 아니고 이과대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엄밀성은 조금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직관적인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수업의 원칙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마음은 조금 괴로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증명과 이런 그 직관적인 그 설명을 조금 이제 섞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랭크 시어리가 뭔지 이제 좀 보죠. 랭크 시어리는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로우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는 매트릭스의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는 오와 세임 디멘전을 갖는다. 차원이 같다. 이제 이것이 랭크 시오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는 일반적인 행렬이니까요.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면 일단 행이 m개가 있고, 그죠? 열도 n개가 막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이게 same 디멘전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살아남아 있는 어떤 그러니까 컬럼이면 컬럼, 그 다음에 로우면 로우에 살아남아 있는 애들의 개수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로우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가 세임 디멘전을 갖는다는 거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든지, 아무리 스퀘어 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이루는 그 벡터의 개수와, 즉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살아남아 있는 로우의 개수와,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를 이루는 벡터의 개수, 즉 우리는 컬럼 오퍼레이션은 할 줄은 모르지만 만약 컬럼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컬럼의 개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컬럼 오퍼레이션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정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우 스페이스를 이루는 벡터의 개수와 베이시스의 개수와 컬럼 스페이스를 이루는 베이시스의 개수는 사실은 같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 실제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이 지금 예제는 우리 맨날 보는 개예요. 맨날 보는 그 네 개의 그 벡터죠. 맨날 보는 네 개의 벡터인데, 원래 이 벡터는 1, 0, 0, 0, 2, 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였어요. 근데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밖에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로우로 지금 눕혔단 말이에요. 이제 네 개죠, 그죠? 로우
로 오퍼레이션 밖에 못하니까 이 벡터를 눕혀가지고 로 오퍼레이션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까지 안 가더라도 로 에슐렌 폼까지만 가더라도 실제로 살아남아 있는 로우는 3개예요. 이 뜻은 얘네들을 로우로 가지는 로우 스페이스가 만약에 있다면 그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베이시스가 3개밖에 없으니까 3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로우가 4개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걔네들 중에 하나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관계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는 3개밖에 없어서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살아남는 애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다 이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랭크 시오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근데 말이야 사실 네가 컬럼 오퍼레이션 못해서 그렇지 이 컬럼 오퍼레이션 하면은 로우를 기준으로 하겠죠. 컬럼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컬럼 오퍼레이션도 사실은 살아남은 거 3개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랭크 시어리는. 근데 우리는 컬럼 오퍼레이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제 로우였는데 얘네들을 컬럼으로 뭐 세워보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로 만들어보죠. 컬럼으로 세웠어요. 컬럼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해볼 거예요. 이렇게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에 로우는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디멘전 로우는 3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컬럼으로 보면 지금 랭크 시오리에 의하면 이 5개의 컬럼도 로우의 디멘전하고 컬럼의 디멘전이 같다 그랬으니까요. 이 5개의 컬럼도 3개밖에 안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로우 오퍼레이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웠어요. 세우고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금 로우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형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 5개를 기준으로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컬럼들인 여기에서의 로우들이 로우 오퍼레이션밖에 못하니까 로우 오퍼레이션 해봤더니 3개밖에 안 살아남은 거예요. 즉 A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은 3이에요. A 트랜스포즈의 로우가 누구예요? A 트랜스포즈의 로우는 A로 치면은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행렬 A의 로우의 디멘전은 3인데 행렬 A의 컬럼의 디멘전도 3이에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으로 확인했더니 3이어서 행렬 A의 로우의 디멘전하고 행렬 A의 컬럼의 디멘전은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디멘전이 같은 거지 걔가 있는 동네는 달라요. 지금 이게 로우 스페이스가 있는 동네는 벡터가 1개, 2개, 3개 그러니까 벡터 안에 컴포넌트가 5개 있어서 R5에 있는 애인데 어쨌든 그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라는 거 아니에요. R5에서 디멘전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렬 A의 컬럼이 있는 동네는 1개, 2개, 3개, 4개 R4예요. R4의 3디멘전짜리가 행렬 A의 컬럼의 디멘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동네는 달라. 그런데 그 원래 있는 동네에서 이루고 있는 집의 모양이 같다는 거지 지금. 자, 이것이 랭크 시오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랭크 시오리를 가지고 이거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이번 장에서 한 이야기들을 다 바탕으로 할 거예요. 자, 행렬 A가 난 스퀘어 버전이에요. m 곱하기 n이에요. 자, 근데 난 스퀘어 버전이라는 건 스퀘어 버전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어떻게 생긴 행렬이라도 상관없어. 어떻게 생긴 행렬이라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는 디멘전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랭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식은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니까 행렬 A의 랭크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근데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잖아요. 로우잖아요. 다시 행렬 A의 컬럼이라는 건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잖아요. 그런데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랭크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A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이 랭크잖아.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랭크도 3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입으로 정리 다 했어요. 행렬의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면 랭크 시오리에 의해서 행렬 A의 로우의 디멘전, 즉 랭크 A는 행렬 A의 컬럼의 디멘전,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다르게 얘기하면 A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같습니다. 즉 행렬 A의 랭크하고요.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5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요. 사실 지난 그 앞장에서 그 펀더멘탈 그 스페이스에서 뭘 알았었냐면은 행렬 A의 랭크까지 뭐 디멘전 시오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행렬 A의 랭크,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랭크하고요. 그 다음에 널리티, 행렬 A의 널리티는 n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포즈로 가보자. 그러면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행렬 A의 널리티의 A 트랜스포즈의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리티는 얘가 M 곱하기 N이니까 누피네를 다 세웠기 때문에 얘는 M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랭크 A의 랭크하고 A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보죠. 우리 디멘전 시오리에 의해서 행렬 A의 랭크하고 A의 널리티는 같아요. 이거 널리티를 다 널이라고 썼네요. 제가 다시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이 널리티를 널이라고 쓴 거를 보다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정정. 우리는 디멘전 시오리에서 행렬 A의 랭크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 A의 널리티가 더하면 n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얘는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 시키면 똑같은 시오리가 적용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리티는 다 더하면 M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랭크 시오리에서 행렬 A의 랭크하고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같다 했잖아요. 이걸 다 섞어 볼게요. 이걸 다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 이꼴을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랭크 A가 되면서 랭크 A 더하기 널리티 A 트랜스포즈의 널리티는 M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 한번 합해 볼게요. 오늘은 설명이 우리 이제 동영상 수업 좋다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오늘 설명은 어렵지 않아. 리니어 엘지브라가 뭐 어렵겠어요. 리니어 엘지브라잖아. 이게 넌리니어 엘지브라가 아니잖아. 넌리니어가 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안 복잡한 리니어 엘지브라잖아. 그렇지만 헷갈려.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조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찌 시작해보죠. 행렬이 m 곱하기 n이고 랭크가 k예요. 이 뜻은 행이 시작을 m개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행은 k개다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랭크의 정의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랭크가 k라니까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k겠지. 근데 좀 전에 컬럼 그 랭크 시오리에 의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같대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네는 달라. 있는 동네는 다르고 살아남아 있는 벡터의 개수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어느 집 이런 기준이면은 동네는 다르지만 집의 모양이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K고요. 그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랭크 시오리에서 또 K겠죠. 그죠? 근데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합해가지고 컴플리먼트를 누가 이루냐면은 널 스페이스가 이루잖아. 근데 얘는 로우 스페이스는 있는 동네는 컬럼의 개수인 n 차원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더하기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합하면 n이 돼야 되는데 이게 컴플리먼트를 이루니까
n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k라고 하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k가 돼야 되겠지. 한편 컬럼 스페이스라는 것은 A 트랜스포즈의 입장에서는 로우 스페이스고 이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k란 말이야.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는 당연히 뭘 이루냐면 컴플리먼트를 이루겠지. 누구의 컴플리먼트? 이루어서 뭐가 되고 싶은 건데 M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는 컴플리먼트의 개념에서는 M이 되고 싶은데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즉 A 입장에서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K니까 얘는 컴플리먼트니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M 빼기 K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게 M이고 K고 막 이런 게 복잡해서 힘든 거지 한 개도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네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정체를 밝혀보자. 3행이잖아요. 그죠? 행이 3이고 열이 한 5개잖아요. 그러니까 3행 5열짜리 매트릭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죠. 왜냐면 우리 로우 스페이스밖에 못하는 정말 겸손한 사람, 로우 오퍼레이션밖에 못하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우 오퍼레이션밖에 못해.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 했어. 로우 오퍼레이션 했더니 어머 한 행이 없어지네. 와, 얘는 사기를 친 거지. 와, 마치 행이 3개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행은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로우 스페이스가 있는 동네는 R5지만 기둥 3개짜리 집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기둥이 2개짜리잖아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해서 랭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행렬 A의 랭크는 2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랭크라서 2예요. 랭크 시오리에 의하면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아요. 그래서 얘도 2예요. 자, 로우 스페이스는 원래 있는 동네는 어디냐면 R5에 있어요. 왜? 로우에 있는 컴포넌트가 5개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로우 스페이스는 널 스페이스하고 무슨 관계를 이루냐면 컴플리먼트의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합해서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하고 합해서 5가 돼야 되니까 5 빼기 2여서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한편 컬럼 스페이스는 얘는 오리지널리 누구냐면은 A 트랜스포즈의 입장에서는 로우 스페이스예요. 그죠?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인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이니까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컴플리먼트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있는 동네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가 로우로 가서 누워야 되니까 있는 동네가 R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합해서 3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2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하고 합해서 3이 되는 애는 누구겠어요? 3 빼기 2여서 3 빼기 2니까 1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 말이 되게 빠르면 0.7 배속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그래서 충분히 들어서 이게 어렵지 않으나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태까지 막 뭐를 했냐면 유니파잉 정리라는 걸 막 했었어요. 근데 유니파잉 정리는 스퀘어 매트릭스 버전에서 얘네들은 다 똑같은 얘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한 개만 다 성립하면 우르르 다 성립을 하고 한 개만 깨져도 즉 한 개만 참여 아니어도 우르르 다 참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니파잉 시오리에 난 스퀘어 버전도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컨시스턴시 시오리라고 하고요. 이 컨시스턴시 시오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컨시스턴트 하다는 게 뭐예요? 해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당연히 그 스퀘어 버전에서는 ax 이꼴 제로는 자, 스퀘어 버전에서 n by n짜리 스퀘어 버전에서 ax 이꼴 제로는 당연히 a 인버스 곱하기 제로니까 얘는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고 ax 이꼴 b는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를 하니까 그 유니파잉 정리해서요. x는 a 인버스 곱하기 b여서 그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consistency theory, 즉 해를 갖는다는 거에 대한 정리는 뭐냐면은 난 스퀘어 버전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x equal b는요. n개의 이퀘이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언론을 가지니까 이 행렬 a는 시작은 m 곱하기 n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얘는 증명도 하기는 할 건데 지금 제 말이 다 증명이에요. 지금 제 말이 다 증명이어서 요 증명을 그냥 들으면 돼요. 자, 이 consistency theory는 이제 학생들이 맨날 헷갈리는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데 이게 뭐가 얘가 단체로 다 진리다 이게 아니야. 단체로 다 진리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the following is all equivalent라는 개념은요. 얘네들이 세 개가 다 단체 진리야 이런 뜻이 아니고 세 개 중에 한 개가 성립하면 나머지 쭈루룩 다 성립하고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나머지 애들도 다 안 성립하고 이런 개념이지 얘는 신과 같은 시오리여서 세 개가 다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다 맞는 거고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consistency theory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onsistency theory의 시작은 ax equal b가 consistent 하다는 거예요. ax equal b가 consistent 하려면은요. 이 문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 3x 더하기 2y 더하기 4z equal 5 이런 애는 해가 있어요. 뭐 해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뭐 6z equal 7 이런 거 어때요? 해가 무지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2x 마이너스 7y 더하기 2z는 11 뭐 이런 거 어때요? 제가 엄청 어마어마한 확률로 얘네들끼리 서로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의도치 않게 만들지 않았다면은 세 개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얘는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모질랐을 때도 그러면 이 뜻은 가로로 길다는 거죠. 행렬 A가 가로로 길 때도 그다음에 행렬 A가 딱 스퀘어일 때도 이제 컨시스턴시 입장에서는 컨시스턴트 입장에서 가로로 길 때도 해가 있어요. 무지하게 많지만 해가 있어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해요. 옛날에 뭐라고 배웠냐면 부정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스퀘어 입장에서도 해는 무지하게 많지는 않고 한 개 딱 있으니까 해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ax equal b가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가로로 길거나 최대 스퀘어야 이 뜻이에요. 다시 ax equal b가 consistent 하다는 건 가로로 길거나 최대 스퀘어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consistent 하대. 그래서 뭐 서로가 평행이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 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가 있다는 거는 ax equal b가 스퀘어 버전에서 해가 있으려고 해봐요. 스퀘어 버전에서 컨시스턴트 해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ax equal b에 A에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쭉 해서 뭐 n번째 컬럼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첫 번째 컬럼 x1 더하기 두 번째 컬럼 x2 뭐 해서 쭉 가서 n번째 컬럼 xn equal b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뭐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옛날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 불렀고 그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하는 애는 뭐라고 불렀어요?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시스턴트 해가 있으려면 해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x가 있다는 거잖아. 해 x가 있다는 건 뭐 이런 애들이 다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뜻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 살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 살아 있으면 즉 ax equal b가 컨시스턴트 하면 어때요? equal b는 이런 애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들로 이루어진 리니어 컨비네이션. 컬럼들로 이루어진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를 이뤄요? 컬럼 스페이스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 B는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x1, x2, xn이 존재함으로 해서. 자, 이런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얘기를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조금 더 듣는 정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ax equal b가 난스퀘어 버전인데 ax equal b가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행렬 a가 가로로 길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가로로 길게 생겼으면은 어쨌든 컨시스턴트 하니까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 ax equal b는 무한히 많은 답이든지 유니크 솔루션이든지 어쨌든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답이 있다는 거는 행렬 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a1 컬럼, a2 컬럼 쭉 가서 an 컬럼 이렇게 있는데 x라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 x는 x1, x2, 뭐 xn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가 equal b가 되려면 요거를 다시 우리가 쓰면은 첫 번째 컬럼 x1 더하기 두 번째 컬럼 x2 더하기 쭉 가서 n번째 컬럼 xn equal b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 불렀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루는 n은 서브스페이스를 이루고 근데 얘는 컬럼들만 가지고 이루어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컬럼 스페이스일 것이고 이 컬럼 스페이스가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다 이게 이 x1부터 xn이 다 있다는 뜻이고 있는 애가 equal b라는 거니까 b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그죠?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컨시스턴트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퀴발런트 하냐면은 컨시스턴트 하는 게 아니라 이퀴발런트 하냐면은 자, 우리 행렬 A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행렬 A는 AX equal B에 있는 행렬 A인 거죠. 이 행렬 A는 A, B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답이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 답의 이름은 누구예요? X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행렬 A의 랭크라는 건 뭐예요? 행렬 A의 랭크라는 건 뭐예요? 행렬 A가 시작을 예를 들어 m개의 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m개의 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과정에 뭐를 하냐면은 리듀스로 에슐렌 폼으로 만드는 게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나 혹은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건데 이건 행 연산을 하는 건데 행 연산은 행을 덧붙이기 위해서 하는 연산이 아니잖아. 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연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랭크라는 거는 m개가 다 유지될 수도 있어. 근데 m개가 유지가 안 되고 예를 들어 k개가 유지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2개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에 b가 만약에 이쪽은 다 0인데 b가 만약에 살아있어. 그래서 이쪽은 k인데 디멘전이 이쪽은 k 더하기 2, 즉 m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은 솔루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루션이 있는, 즉 컨시스턴트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솔루션이 많으냐, 유니크 솔루션만 존재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 솔루션이 있기는 있어. 자, 이 뜻은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가 쭉 갔을 때 행렬 A가 m개가 유지가 안 되고 예를 들어 m개가 유지가 돼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m개가 k개로 갔어요. 그러면 랭크는 k잖아. 그치? 그런데 이 행렬 A의 랭크하고 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달라. 즉, 이 행렬은 행렬은 지금 K로 갈 거니까 이 디멘전이 다르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B가 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0이고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답이 없잖아. 컨시스턴트 안 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컨시스턴트 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즉 행렬 A하고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는 same 랭크 살아남아 있는 행이 같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얘가 0인데 이쪽이 0인데 여기가 막 뭐가 살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consistency theory예요. 지금 설명은 직관적으로 증명을 막 했지만 이 증명이 지금 이 제가 한 얘기를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하죠. 7.5.4절에서 이야기하는 풀 컬럼 랭크 하고요. 풀 로우 랭크는 한번 읽어봅시다.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난 스퀘어 버전인데 이거는 스퀘어 버전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스퀘어 버전인데
행렬에 열 벡터가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풀 컬럼 랭크예요. 그 다음에 행렬의 로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풀 로우 랭크예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행렬이 n by n짜리 스퀘어, 넌 스퀘어 버전이든 스퀘어 버전이든 어쨌든 행렬이 출발을 했어. 행렬이 출발을 했는데 컬럼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컬럼들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풀 컬럼 랭크라고 불러요. 컬럼들이 다 살아있어. 자, 만약에 로우들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로우들이야. 리니어 인디펜던트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풀 로우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출발한 컬럼 그대로 가느냐, 출발한 로우 그대로 가느냐, 이건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m 곱하기 n짜리 행렬인데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 이 뜻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 그러면 출발을 m 곱하기 n으로 했다는 거는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했다는 건데 열이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열이 하나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뜻은 행렬 A의 열 벡터들은 그 컬럼들이 하나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걔네가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는 거는요. 행렬 A의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걔네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랭크라고 부르잖아요. A의 랭크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한 개도 안 없어져. 누가? 컬럼이 한 개도 안 없어져. 컬럼이 몇 개나 있는데 행이 m개이고 컬럼이 n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도 안 없어지는 n개의 행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똑같다고 했는데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랭크니까요. 랭크 A는 n이 되는 거죠. 안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으면 반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행렬 A가 풀 로우 랭크를 가져요. 이 뜻은 행렬에 로우가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로우 몇 개 있는데 m개 있잖아요. m개 그죠? m개 있는 로우가 한 개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는 몇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냐면 한 개도 안 없어지니까 m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로우의 벡터가 한 개도 안 없어지고 다 살아남아있으니까 이 디멘전이 몇 개, 로우가 몇 개야? m개 있잖아요. m개. 그러니까 얘는 m이에요. 자, 그런데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정리상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행렬 A의 랭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의 랭크가 m이 되는 거겠죠. 안 어려워요.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할 건데 이 정리는 가볍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증명할 자리를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위에다가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든지 간에 이 랭크 시오리를 다 할 거고요. 만약에 랭크 시오리를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은 7.6절이 그 유명하다는 피벗 시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피벗 시어리도 또 하도록 할게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5절을 지금 시간을 얼핏 보니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자 5장의 6번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행렬 A가 자, 아까 이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컨시스턴시 시어리야. 컨시스턴시 시어리는 답이 있으려면은 행렬 A가 가로로 길던가 혹은 최대가 스퀘어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봐봐. 행렬 A가 난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the following is all equivalent.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얘는 세 개가 다 절대 진리라던가 세 개가 다 절대 틀린 게 아니고 한 개가 틀리면 단체로 틀리고 한 개가 맞으면 단체가 맞다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항상 이 개념이 헷갈려서 자, ax equal 0가 only trivial solution만 가져요.
행렬 있잖아. 난스퀘어 버전인데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진다면 일단 ax 이퀄 제로로 시작을 하니까 스퀘어 매트릭스면 x는 a 인버스 곱하기 b 해가지고 아니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겠죠. 그러니까 스퀘어는 포함하겠네요.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니까 그죠? 자, 근데 있잖아. 얘가 만약에 가로로 길어. 그래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4z는 0이고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뭐 마이너스 7z는 0이에요. 이러면은 가로로 길면 여전히 답을 가져요. 무한히 많은 형태로 답을 가지겠죠. 직선의 형태로 답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x 이퀄 제로는 만약에 행렬 A가 가로로 길다면 트리비얼 솔루션만 못 가져요. 트리비얼 솔루션만 못 가져. 그런데 예를 들어 있잖아.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드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x 더하기 y는 0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이 있었어요. 자, 여기 모질라니까 어때요? 무한히 많은 해를 갖잖아. 그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x 더하기 뭐 3y는 0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스퀘어 버전이니까 얘도 저기 0,0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 되게 특이하게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만약에 5x 더하기 6y 이꼴 제로라 하더라도 혹은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뭐 7x 빼기 2y 이꼴 제로라 하더라도 무조건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요. 왜냐하면 얘는 R2에서의 직선인데 앞만 많아도 원점을 다 지나고 있잖아. 누구여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어서. 자, 그래서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거는요. 행렬 A 입장에서는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잠깐만요. 연필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자, 행렬 A 입장에서는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도 있고 그 다음에 행렬 A 입장에서는 세로로 긴 거예요. 그죠? 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서.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얘하고 뭐가 동치명제냐면 이거 볼까요? ax 이꼴 b는 at most one 솔루션을 RM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at most one 솔루션만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ax 이꼴 b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쓸 자리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ax 이꼴 0 입장에서는 얘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려면 행렬 A가 스퀘어일 수도 있지만 행렬 A는 세로로 긴 이런 버전이거든요. 근데 AX 이꼴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AX 이꼴 B 입장에서는 만약에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면 X는 A 인버스 곱하기 B라서 원 솔루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원 솔루션을 가질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좀 살짝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퀘어 버전은 누구냐면은요. 스퀘어 버전은 이렇게 두 개가 스퀘어 버전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ax 이퀄 b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제로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5, 7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only 트리비얼 솔루션을 지금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솔루션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 ax 이퀄 b 입장에서는 지금 ax 이퀄 b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원 솔루션을 갖는 거죠. 원 솔루션을 갖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 애 버전에 예를 들어 난 호모지니어스예요. 예를 들기는 예를 들어 그냥 난 호모지니어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6이었고 3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얘네가 한꺼번에 만나는 유니크한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한꺼번에 만나는 유니크한 데는 왜냐면 전부 다 다른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우리 이 일이 생긴 거는 옛날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다. 자, 모르는 게 두 개야. 그러면 식이 두 개가 있으면 해를 갖고 모르는 게 두 개야. 근데 식이 모질라면 부정이고 모르는 게 두 개야. 근데 식이 많아. 이러면 불능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그죠.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ax 이퀄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려면 스퀘어니까 원 솔루션을 가질 수도 있다, 그지? 근데 ax 이퀄 제로 입장에서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려면은 행렬 아니 행렬이 가로로 길지 않고 세로로 길어야 돼요. 그 뜻은 이렇게 식이 많아야 되는 거지. 식이 많아야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식이 많으면 ax, b 이꼴 입장에서 뭐예요? 해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되게 많이 가져야 스퀘어 버전에서 한 개만 갖고요. 그리고는 해가 없어. 그래서 atmost one 솔루션만 갖는 거예요. 딱 atmost 기껏해야. 그러니까 해가 없던가 되게 많이 가져도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들읍시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동치 명제냐면요.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 즉 A의 컬럼이 한 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치 명제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동치 명제인 거는 우리가 조금 마음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어디 갔나요? 얘네들하고 동치 명제인 거는 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가 동치인 거는 알았으니까 A하고 B 두 개 중에 아무거나 C하고 동치기만 하면 되니까 A하고 C가 if and only 거를 볼게요. 원래 이거를 볼 때는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는 걸로 보이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한꺼번에 보일 수 있어서 한꺼번에 보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행렬 ax 이꼴 제로가 있는데요.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ax 이꼴 제로가 있는데 A가 A1이라는 열벡터, A2라는 열벡터에서 시작이 m 곱하기 n으로 갔으니까요. AN이라는 열벡터 x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써요? A1 컬럼 벡터 x1 더하기 A2 컬럼 벡터 x2 더하기 쭉 가서 AN 컬럼 벡터 XN 이꼴 제로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A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행렬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겠대요.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겠대요. 자, 그러면은 이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뭔데? 전부 0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이꼴 제로가 되기 위해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if and only if예요. 이 앞에 붙어 있는 뭐 컬럼이든지 뭐든지 간에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즉 지금 이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을 간다 그랬으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꼴 제로가 되기 위해서 개수들이 전부 0이니까 이 컬럼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하나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고요. 뭐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얘가 누구냐면 컬럼 벡터인데 컬럼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풀 컬럼 랭크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 갖는다는 말은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는 말하고 동치 명제입니다. 됐죠?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요. 다음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보면 세로로 긴 거잖아요. 세로로 긴 건데 컬럼 벡터들을 보면은 컬럼 벡터들이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래서 풀 컬럼 랭크를 가져요. 자, 그런데 R2에서 세 개의 어떤 그 로우 벡터들 한 개, 두 개, 세 개 얘네들을 보면은요. 얘네들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리듀스로 에슐렌 폼으로 가져가면 모두가 0인 애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풀 로우 랭크는 아닌데 얘가 해가 있으려면 어때요? 얘가 이게 이꼴 제로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이꼴 제로면은 해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이꼴 제로가 아니야. 그러면 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가 이꼴 제로면은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3 곱하기 3 2해 것 같지만 사실은 얘가 하나 없어지면서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었던 거거든요. 원래. 자,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얘는 유니크 솔루션 이렇게 x1은 얘, x2는 얘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atmost one 솔루션을 갖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얘는 시작이 3 곱하기
3 곱하기 2짜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x 이꼴 b 입장에서는 얘가 3 곱하기 2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3 곱하기 2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얘가 이 행렬 a가 3 곱하기 2가 아니고 실제로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어서 이렇게 행이 두 개만 살아남아. 근데 이제 이게 다 ax 이꼴 b 입장에서 답이 있으려면은요.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0이 아닌 거 0은 3 뭐 이런 거니까 해가 없는 거잖아요. 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꼴 제로야. 그러면 해를 갖겠지. 해를 갖는데 2 곱하기 2짜리 시절에 유니크 솔루션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t most one 솔루션을 갖는다. 이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원래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용어 정리만 좀 해볼게요. 이게 방정식이 식보다 더 많아. 방정식이 식보다 더 많으려면 말을 잘못했어요. 방정식이 미지수보다 많아. 방정식이 미지수보다 많으려면 어때요? 세로로 길겠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더 많아요. 미지수가 더 많으려면 어때요? 가로로 길어야 되겠지. 그래서 방정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은 것은 언더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오버디터민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consistent, inconsistent의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은 행렬 A가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요.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오버 디터민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inconsistent 하잖아. 답이 없잖아.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 두 개면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식 두 개면은 유니크 솔루션을 갖고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면은 우리 해가 되게 많고 부정. 근데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이 되게 많아. 한 세 개, 네 개 돼. 그러면 어때요? 해가 없다. 불능.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자, 그 이야기를 영어로 되게 있어 보이게 over determined case다. under determined case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ver determined case는 식이 많아. 사공이 많아서 그 솔루션을 구하는데 사공이 많아. 그래서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inconsistent가 되는 거예요. 근데 underdetermined case는 그냥 just information이 부족하지. 우리가 information은 뭐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50분이 됐다는 건데 50분보다 더 수업할 거예요. 이 절을 끝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underdetermined라는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5개면은 방정식이 5개 있어야 우리가 유니크 솔루션을 구할 텐데 미지수가 5개면은 방정식이 그 5개보다 모질라다는 거거든. 모질라면 어때요? 어쨌든 해가 있기는 있지만 무한히 많은 해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질라는 경우에는 이제 임의의 벡터 B에 대해서 for every 벡터 B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이제 무한히 많은 해를 갖거나 혹은 서로 이렇게 어때요? 이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그거 해요. 이제 식이 굉장히 작더라, 그러니까 미지수보다 식이 작더라도 예를 들어 2x 더하기 3y 더하기 4z 이꼴 뭐 5예요. 이렇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뭐 2x 더하기 3y 더하기 4z 이꼴 뭐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언더디터민드기는 하잖아, 지금. 미지수 3개인데 방정식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얘는 안 만나잖아. R3에서 평면인데 평행한 평면으로서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네가 평행하지 않았으면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갖겠지, 그지?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가 x 빼기 3y 더하기 2z 이런 식이면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갖겠지. 그런데 서로 이렇게 평행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inconsistent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overdetermined 시스템은 inconsistent 하고요. underdetermine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가져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약간 애들이 약간 이렇게 그렇게 평행한 상태로 있으면 inconsistent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거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데 지금 설명할 내용들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행렬 A가요. 오늘 조금 오버할 것 같다. 또 엄청
여러분들이 싫어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행렬 A가요. m 곱하기 n짜리 행이면 이제 이게 행이 m개가 있고 로우가요. 그 다음에 컬럼이 이제 열이 n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행렬 A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하면은요. 여기서는 누가 와야 되냐면은 행이 오는 거고요. 앞에 곱한 데서는 행이 오는 거고 뒤에서는 열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서 열이 오려면 A의 첫 번째 열, A의 두 번째 열, A의 n번째 열 이렇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 열이 들어누워서 첫 번째 행 A 트랜스포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열이 들어누워서 A 트랜스포즈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열이 들어누워서 A 트랜스포즈의 마지막 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열 이거 곱하기 이거 도트 프로덕트잖아요. A1 도트 프로덕트 A1 두 번째는 A1하고 요거하고 곱하는 거니까 도트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A1 도트 프로덕트 A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A의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컬럼을 기준으로 A의 컬럼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A 트랜스포즈를 뒤에 가서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열을 담당하잖아요. 곱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행열 A에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해서 n번째 로우가 있었다면은요. 왜? 행렬 A는 m 곱하기 n이니까요. A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로우를 첫 번째 컬럼으로 가져가고 두 번째 로우를 두 번째 컬럼으로 가져가고 n번째 컬럼을 n번째 로우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걸 곱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겠죠.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도트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R1 도트 프로덕트 R1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1 도트 프로덕트 R2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못 알아듣겠으면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A의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곱하면은요. 컬럼을 기준으로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뒤에다가 곱하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요.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m 곱하기 m짜리 행렬이 돼요. 됐죠? 요거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리들을 좀 볼게요. 근데 요 정리는 맨 마지막 애들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볼게요. 빨리 끝내 볼게요. 자, 8번째 정리는 뭘 말하냐면요. 자, 행렬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로 한 거예요. 지금 요거 가지고 한 거죠. 요거 가지고. 근데 요거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컬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 A1 이런 게 행렬 A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행렬 A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컬럼이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컬럼을 같이 가죠. 그러면 우리는 컬럼을 기준으로는 뭘 해요? 로 오퍼레이션을 하겠지. 그래서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뭐가 같으냐면은 로 스페이스가 같아요. 됐죠? 근데 로 스페이스가 같으면은 로 스페이스하고 컴플리먼트는 뭐가 컴플리먼트예요? 뭐가 컴플리먼트냐면은 널 스페이스가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면은 널 스페이스가 같아요. 그래서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로우 스페이스가 같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행렬 A의 로우들은 A 트랜스포즈가 되면 뭐가 돼요? 컬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컬럼 스페이스가 같아요. 다시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로 스페이스가 같고 어차피 똑같은 걸 L을 세우고 눕히고 한 거니까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컬럼 스페이스가 같아요.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볼게요.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랭크가 같아요.
다시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랭크가 같아요. 왜 랭크가 같아요?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니까.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면 살아남아 있는 로우가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이 가져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증명을 할 수도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고 조금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할 거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원래도 제가 이걸 증명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군요. 이 그 PPT를 이렇게 공간을 안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책에 7.5.8의 A번이 증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A번 증명은 숙제는 아닌데 꼭 보세요. 이 꼭 보라는 뜻은 증명을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증명은 꼭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9번째 정리는 잘 알겠지만 어때요? 뒤집어진 거지.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로우를 기준으로 갔잖아. 그지? 응. 그런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어. 다시 할게.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왜 웃었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덮어 씌우고 싶어. 너네가 하도 내가 수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러고 싶지만 사실 아니죠. 말 실수한 거죠.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컬럼을 기준으로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를 같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볼까요? 얘는 로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응. 자, 그러니까 A의 로우는 A 트랜스포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A의 컬럼들은 A 트랜스포즈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로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우끼리 비교를 하려면 A의 트랜스포즈하고 A와 A 트랜스포즈를 기준으로 해야 로우 벡터들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말을 제가 제대로 했나요? 컬럼 벡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로우 스페이스를 똑같이 이루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랑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는 로우 스페이스가 같아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랑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똑같으니까 널 스페이스가 같겠죠.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면 널 스페이스가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A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컬럼 스페이스를 같이 가져요. 자, 그러니까 A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랭크가 같겠죠. 두 개 중에 한 개만 이해를 하면은 다 따라서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내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요거 조금 설명할 게 더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약간 말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다음 시간에 리뷰를 겸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10번째 정리를 잠깐만 볼게요. 자, 10번째 정리는요.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애들은 쭈루룩 다 동치명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난 스퀘어 버전의 그 동치명제 애들을 쭈루룩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자, 시작을 해볼게요. AX 이꼴 제로가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누구예요?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이거 여기잖아요. 그래서 AX 이꼴 제로는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져요. 그때 누구가 하고 같은 말이었냐면 AX 이꼴 B는 at most one 솔루션을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었잖아요. 그죠? 6번째 정리가 그래요. 자, 그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건 증명도 했는데 A가 full column rank를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A가 full column rank를 갖는다는 거는 A의 누구죠? 컬럼이 한 개도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A의 컬럼이 한 개도 안 없어지는 건데, 컬럼은 누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냐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하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인버터블이 되는 거죠. 왜? 컬럼이 한 개도 안 없어져. 컬럼이 한 개도 안 없어지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집은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제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꼴 제로 입장에서는 only trivial 솔루션만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동치명제냐면 얘는 at most one 솔루션을 갖는다는 말하고 동치명제일 건데 뒤집어졌으니까 B가 Rn에 있다는 것만 다르겠죠. 그 다음에 뒤집어졌으니까 A 트랜스포즈는 풀 컬럼 랭크를 가질 거야. 근데 그거는 A의 입장에서는 A가 풀 로우 랭크를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M 곱하기 M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M 곱하기 M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에 행렬 A 트랜스포즈가 풀 컬럼 랭크를 간다는 거는 컬럼이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로우를 간다는 거는 로우도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걸로 만드는 스퀘어 매트릭스도 로우도 하나도 안 없어지고 컬럼도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면서 로우도 안 없어지고 컬럼도 안 없어지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도 인버터블이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이다. 이제 이것은 요 위에 있는 명제들하고 같이 쭈루룩 맞거나 같이 쭈루룩 틀린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정사각행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처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앞뒤로 잘 곱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많이 쓰일 거니까 잠깐 가지고 있읍시다. 한 1, 2주 가지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볼게요. 행렬 A가 난스퀘어죠. 이렇게 행이 3개고 저 열이 2개잖아요. 근데 A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곱했다. A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곱했더니 어머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뒤에다가 곱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어머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얘네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얘네들이 한 개씩 다 진리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다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The following is all equivalent라는 개념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 풀 컬럼 랭크를 갖고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행렬 A가 또 풀 컬럼 랭크를 갖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인버터블이고 AX 이꼴 0는 only trivial 솔루션만 갖고 AX 이꼴 B는 at most one 솔루션만 갖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행렬 A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A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로우 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는데 얘가 풀 로우 랭크를 안 가져요. 디터미넌트 이꼴 제로라서 이걸 해보면 디터미넌트 이꼴 제로라서 로우 중에 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인버터블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풀 로우 랭크를 안 가져. 풀 로우 랭크를 안 가지니까 A도 풀 로우 랭크를 안 가져. 그리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이 아니야. 그러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꼴 제로는 only trivial 솔루션을 안 갖고 쭈루루룩 다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렇게 해서 급하게나마 5번째 장을 끝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5번째 장을 잠깐 리뷰를 하고요. 왜냐면 말이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수업 녹음 중이라서 안 들어봤지만 제 생각에 제가 말이 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장을 가볍게 리뷰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피벗 시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오버해서 미안하고 말이 아마 꼬였을 것 같은데 그것도 미안하고, 그러나 다음 시간에 예쁘게 리뷰를 해줄 거고, 다음